안녕하세요.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2022-20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무대로 진출했죠. 세계 축구계에서 수비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평가받는 이탈리아 무대에서 본인의 능력을 두 경기 만에 확실하게 인정받았습니다. 베로나와 데뷔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몬차를 상대로 한 홈에서의 첫 경기, 홈 데뷔전에서 데뷔골까지 터뜨리면서 팀의 4대0 대승에 기여했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이번 경기에서 무려 4골이 나오긴 했지만 김민재 선수를 메인 선수로 지목하면서 호평했고요. 이탈리아 현지 팬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대체 김민재 선수 어떤 활약을 펼쳤길래 이렇게 빠르게 이탈리아 팬들을 사로잡았는지 이탈리아 현지 반응, 경기 내용 분석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한국 선수로는 세 번째로 이탈리아 세리에 A 무대에서 득점한 선수가 됐습니다. 페루자 시절 안정환, 엘라스 베로나 시절 이승우 선수에 이어서 김민재 선수가 세 번째 한국인 이탈리아 프로 1부 리그 득점자가 됐다고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에서 소개했는데요. 이러한 김민재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나폴리는 두 경기에서 9골을 몰아치는 엄청난 화력 속에 2연승, 현재 이탈리아 세리에 A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인테르 밀란도 2전 전승으로 현재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가장 많은 골을 넣은 나폴리가 현재 단독 선두고요. 지난 시즌 우승팀 AC 밀란이 2라운드 경기는 무승부를 거두면서 3위, 그리고 아탈란타 4위, 피오렌티나 5위, 라치오 6위 등으로 순위가 이어지고 있고 유벤투스는 아직 2라운드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8위에 올라 있습니다. 1라운드 경기 현재까지 펼쳐진 경기들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요. 일단 AC 밀란이 아탈란타 원정에서 1대1로 비겼고요. 피오렌티나도 엠폴리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기면서 고전했습니다. 인테르 밀란이 스페치아의 3대0으로 완승을 거뒀고 나폴리가 몬차의 4대0 대승, 현재까지 경기로 보자면 1라운드에 엘라스 베로나를 5대2로 크게 이긴 나폴리가 1, 2라운드 모두 최고의 화력,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나폴리는 이날 전반 35분 크바라흐첼리아 선수의 선제골에 이어 빅터 오시멘이 전반 추가 시간 두 번째 골을 넣었고 후반전에도 크바라츠헬리아가 세 번째 골, 김민재 선수가 4대0 대승의 마지막 골을 기록하면서 전후반 각각 2골씩 기록하는 엄청난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탈리아 스포츠 신문 코리엘레 델로 스포르트는 이날 이탈리아 리그 데뷔전을 치른 김민재 선수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소개할 정도로 현재 이탈리아 현지, 이탈리아 언론에서 김민재 선수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득점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내 첫 골은 나의 아내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하트 세레머니를 하는 모습을 올렸고 또 아내를 태그했는데 이 사진도 곧바로 이제 캡처해서 크게 기사로 보도할 정도로 현재 이탈리아에서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통계매체 폰모브의 기록을 살펴보면 나폴리가 이날 경기 54%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는데요. 기대 득점값은 2.02골, 몬차의 기대 득점값이 0.11골이었으니까 거의 몬차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이날 경기 빅찬스조차도 없었어요. 반면 나폴리는 22개의 슈팅을 때렸고 빅찬스를 7개나 만들었으니 4골 이상의 골도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빅찬스 미스가 4개나 있었기 때문에 5대0, 6대0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이날 경기 김민재 선수가 후반 추가 시간에 넣은 골의 기대 득점값은 0.22골로 22% 정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헤더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폰모브의 통계 기록 기반 평점을 살펴보면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는 김민재 선수의 헤더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한 치엘린스키 선수가 이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평점 9.2점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고요. 또 이날 멋진 플레이로 2골을 넣은 크바라흐첼리아 선수도 8.9점으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골을 기록한 빅터 오시멘도 8.2점인데 김민재 선수의 평점이 무려 8.6점이었어요. 수비 라인이 모두 무실점 경기를 하는 가운데 7점대의 평점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평점을 받았고요. 어시스트를 기록한 로보트카도 7.7점, 골을 넣은 오시멘도 8.2점이었으니까 팀 내 세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거의 3톱으로 평가받는 나폴리의 중심 기둥이다. 공격은 크바라, 미들은 치엘린스키, 수비는 김민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폰몹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내렸는지 김민재 선수의 세부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 골을 기록한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단 이날 패스 성공률이 93%,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공을 뿌려줬고요. 슈팅 정확성, 3번의 슈팅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정확한 롱볼이 4개 모두 이어졌죠. 4번의 롱패스를 모두 정확하게 적중시키면서 100% 성공률을 보여줬고요. 태클을 2차례 시도했는데 이 2차례도 모두 성공했습니다. 태클 성공률도 100%였고요.
리커버리, 상대에게서 공을 회복해온 횟수가 무려 10번이었습니다. 걷어내기 5번, 헤더 걷어내기 1번, 가로채기 1번 등 수비적인 지표에 있어서도 김민재 선수가 대단했고요. 상대와의 경합 상황 5번 중에 3번을 승리하면서 승률 60%였고 공중볼 경합에서는 4번 모두 승리하면서 100%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날 김민재 선수의 슈팅 3개는 모두 코너킥 상황에서 공격을 가담한 헤더 슈팅이었는데 3번의 시도 만에 결국엔 골을 넣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8점을 줬는데 수비 라인 중에 역시 최고 평점이었고요. 표트르 시엘린스키가 9.1점으로 최고 평점, 흐비차가 2골 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수가 평점 8.1점이었으니까 거의 김민재 선수와 같은 평가다. 올 여름 나폴리의 핵심 이적 선수라고 할 수 있는 흐비차 크바라첼리아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현재 공수의 기둥으로서 나폴리의 성공적인 세대교체와 리빌딩을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히트맵을 보면 왼쪽 측면 지역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수비 영역이 아니라 거의 미드필드 영역이잖아요. 수비형 미드필드 위치까지 올라와서 빌드업하고 공격 전개하고 상대 지역까지 때로는 오버래핑으로 치고 들어가는 과감성을 보이며 김민재 선수는 현대 축구가 원하는 매우 공격적이고 기술이 좋은 수비수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통계매체 후스코어드닷컴 역시 김민재 선수에게 높은 평점을 줬는데요. 전반적으로 박한 평점을 주는 후스코어드의 기준을 보더라도 유일하게 수비라인에서 7.8점으로 7점대 평점을 받았고요. 시엘린스키가 8.5점, 크바라첼리아가 8.0점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루치아노 스팔레티 나폴리 감독도 김민재 선수의 활약에 좋은 평가를 했는데요. 현지 언론, 이탈리아 중계 방송을 하고 있는 다진 이탈리아에서의 질문도 김민재 선수의 활약 어떻는지를 물어볼 정도로 김민재 선수가 주목받고 있거든요. 김민재 선수는 그의 센터백 파트너인 라흐마니처럼 베로나와 첫 경기도 잘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아무래도 같이 센터백 조합을 이루는 라흐마니가 조금은 이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라흐마니 이름을 꺼내면서 같이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아쉬움도 표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경기 중 빌드업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해야 된다. 구축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이탈리아식의 표현인데요. 콘스트루치오네, 좀 더 공격 전개와 플레이를 만드는 패스 능력 좀 더 보여줘야 된다. 좀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수비 좋았지만 우리는 공격을 더 잘하고 싶은 팀이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가 유료 기사를 통해서 이날 경기 평점 공개했는데요. 나폴리의 팀 평점은 7점이었어요. 아주 좋은 점수죠. 4골을 넣었고 1골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경기력이었습니다. 이날 크바라첼리아에게 평점 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긴 했지만 마라도나 스타디움에서의 대단한 데뷔전을 치른 김민재를 헤드라인으로 뽑고 또 사진까지 꼽아내면서 주목했거든요. 평점 7점이었습니다. 이날 전반적인 평점, 아무래도 이탈리아 언론이 통계기록 기반 평점보다는 조금 박하게 평점을 높이 주는 편이 아니에요. 2골을 넣었고 원더골까지 넣은 크바라첼리아 선수가 평점 8점으로 이날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요. 오시멘 7점, 앙귀사, 로버트가 시엘린스키까지 공격 라인에서 좋은 그 플레이 과정을 보여준 선수들이 모두 7점이었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 로사노는 6.5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는 역시 김민재 선수가 최고 평점이었는데요. 골키퍼 메렛이 6점, 라이트백 디로렌초 6.5점, 라흐만이 6.5점, 레프트백 마리오 후이가 6.5점이었고 말씀드린 대로 김민재 선수는 7점 받았는데요. 수비 상황에서 효과적이었고 또 코너킥 상황에서는 공격에 계속 가담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종료 직전에 득점을 했다. 마라도나 경기장에서 대단한 데뷔전을 치렀다. 깨 데뷔또 알 마라도나라는 표현. 엄청난 데뷔전이었다. 이런 데뷔전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감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권 매체 Get Italian Football News, 이탈리아 축구 소식을 영어로 접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이제 운영되고 있는 매체인데요. 여기는 조금 이제 영국 축구와 비슷한 기준으로 평점을 후하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크바라첼리아가 이날 2골로 평점 9점이었는데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이 김민재 선수에게 주어졌습니다. 평점 8.5점. 통계 기록 기반으로는 시엘린스키가 MOM으로 많이 뽑혔는데 오히려 시엘린스키는 평점 7점에 그쳤고요. 라이트백 디 로렌초가 평점 8점으로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 받았는데 어찌됐거나 김민재 선수가 이날 경기 승리를 이끈 선수였고 나폴리의 순항을 이끈 선수다라면서 주목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팬들의 반응 뜨겁습니다. 나폴리 공식 채널에서도 김민재 선수의 대단한 데뷔골을 찬사하면서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이 게시물 그리고 득점 소식을 올린 게시물에는 일단 김민재 선수가 골을 넣은 부분도 부분이지만 수비를 너무 잘한다. 킴 무로제다. 예, 김민재의 M을 조금 이제 언어 유희로 쓴 것인데 무로라는 단어가 이제 벽이라는 뜻이거든요. 김민재는 장벽이다, 철벽이다, 뚫을 수가 없다 이런 평가고요. 주요 팬들의 반응을 보자면 김민재가 공을 바라보면 대단한 일이 벌어진다. 이 코너킥 상황 3번이나 들어가서 위협적인 헤더를 하는 그 정확성을 표현하면서 김민재의 집중력이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김민재가 훌륭한 경기를 했고 골을 넣을 자격도 있었다. 수비수지만 경기력이 너무나 좋았고 홈 데뷔전에서 데뷔골이라는 결과물 본인의 개인적인 성취를 가져갈 수 있는 뿌듯한 경기를 했다는 평가였고요. 한 팬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김민재가 라모스와 뿌요를 합친 것보다 낫다. 둘을 합친 선수 같다.
터프한 뿌올, 골 넣는 라모스, 여기에 빌드업이 좋은 두 선수의 특징까지 모두 합쳐놨다는 것인데 그 또 다른 팬은 김민재는 모든 선수들보다 낫다라면서 최고의 수비수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나폴리의 공식 채널인데 페네르바체 팬들도 많이 댓글을 남겼어요. 여전히 페네르바체 팬들은 1년만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에 대한 강한 애정, 한 시즌 동안 보여줬던 엄청난 수비력에 대한 매료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난 삼아서 나폴리에 가서 잘하는 김민재 선수를 아련하게 쳐다보는 사진들 재밌게 올렸고 또 김민재 선수가 가서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을 축하하는 반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경기는 어떻게 치렀을까? 경기 주요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장면은 이제 처음 마라도나 스타디움에 입장하는 김민재 선수의 모습인데요. 토트넘에서 임대로 합류한 탕기 은돔베레 선수가 이번 경기 벤치에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목받았는데 아무래도 합류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경기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반응 속에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전반 6분 코너킥 상황 김민재 선수가 먼저 포문을 열었어요. 날카로운 코너킥 뒤에서 달려들어오면서 수비와의 경합에서 훨씬 더 압도적인 힘과 높이를 자랑하며 헤더 슈팅을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전반 35분 나폴리가 결국 선제골을 넣게 되는데요. 크바라첼리아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개인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돌파에 이어 강력하고 날카로운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성공시키면서 원더골로 1대0 리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에는 현란한 빌드업 플레이를 통해서 나폴리가 골을 만들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 후방에 있는 김민재 선수의 센터백 파트너인 라흐마니가 앙귀사 선수가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니까 그쪽으로 연결하고 앙귀사는 본인이 공을 받자마자 전방 압박이 들어오니까 68번 로보트카에게 공을 논스톱으로 내주고 로보트카는 다시 앞쪽에 있는 시엘린스키에게 공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시엘린스키는 뒷점 패스를 연결하고 전진하는 앙귀사에게 다시 공을 넘겨주는 티키타카가 이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상대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전방 압박에 실패하고 따라 내려오는 몬차 선수들 뒷공간을 많이 비워뒀기 때문에 앙기사가 빠르게 오시멘에게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오시멘이 문전 우측까지 치고 들어가서 날카로운 슈팅으로 구석을 찌르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또 한 번 세트피스 공격이 날카로웠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또 한 번 먼 쪽으로 바깥쪽으로 움직이면서 헤더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번엔 조금 부정확하게 이어지면서 골대 바깥으로 향한 것 골키퍼가 쉽게 잡아냈어요. 후반 9분에는 공격 지역까지 가담한 김민재 선수의 날카로운 전진 패스가 좋았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이제 오른쪽에서 수비를 따돌리면서 툭 밀어준 패스, 로사노가 받아서 수비 2명 따돌리고 올린 크로스 패스, 오시멘의 헤더까지 이어졌지만 아쉽게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계속해서 득점 과정에 기점이 되는 좋은 패스를 뿌려주는 공격 능력을 보여준 김민재 선수인데요. 후반 12분에는 특유의 빠른 속도를 통한 또 예측력을 통한 수비를 보여줬는데 몬차 선수들이 이제 공격을 많이 시도하던 나폴리의 뒷공간을 노리는 스루패스를 많이 노렸거든요. 근데 이 스루패스가 들어오고 나폴리에 있다가 몬차로 이적한 이 테페타냐가 배우로 정말 좋게 빠져들어갔는데 더 빠르게 김민재 선수가 그 앞을 차단하면서 공을 가볍게 처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후반 17분에 나폴리가 추가골을 넣게 되는데요. 이번에 로보트카가 중앙지역에서 단독 돌파로 공을 운반한 이후 본인 쪽으로 수비 3명을 몰아두고 패스했고 크바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문전으로 2명을 제치고 들어가는 돌파에 이어 왼발 슈팅 날카롭게 때려서 구석으로 밀어넣는 3대0을 만들었습니다. 몬차도 만회골을 넣는 것 같았는데요. 후반 23분 코너킥 상황에서 페타냐 선수가 헤더로 득점을 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이제 페타냐 선수와 경합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조금 아쉬운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페타냐가 헤더하기 전에 앞에 있던 수비수를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리는 장면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VAR을 통해서 이 골은 취소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앞에서 수비를 넘어뜨리는 과정 속에 마크맨이 순간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뒤에 있는 선수를 막기 위한 위치 선정을 했던 김민재 선수의 책임을 물기는 어려웠어요. 이 실점이 됐다고 하더라도 김민재 선수 탓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후반 35분에도 김민재 선수 좋은 장면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공격수를 향해서 또 한 번 배우에서 스루 패스가 땅 들어갈 때 그 공간을 미리 선점하고 미리 예측해서 앞으로 뛰어나오면서 공을 차단하고 역습으로 연결하는 또 한 번 김민재 선수 특유의 좋은 플레이가 나왔고 나폴리에서 쿨리발리가 많이 했던 그 플레이를 김민재 선수가 그대로 보여주면서 쿨리발리 공백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대미를 장식한 김민재 선수의 데뷔골이 나오죠. 후반 추가 시간 3분, 추가 시간 종료 직전이었는데요. 실리스키가 올린 코너킥을 문전 중앙에서 경합하다가 살짝 뒤로 빠져나오면서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공간을 점유하고 날카롭게 돌려놓는 정확한 헤더 슈팅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나폴리는 이 골을 통해서 4대0 대승으로 경기를 마쳤고요. 이 골이 터지자 스팔레티 감독도 두 손을 번쩍 들고 박수를 치면서 축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너킥으로 어시스트했던 시엘린스키 선수도 김민재 선수에게 다가와서 끌어안으면서 축하했고 나의 어시스트 만들어줘서 고맙다라는 의사표현을 했는데요. 현지 중계방송이 촬영을 할 때도 경기 끝나고 크바라첼리아가 2골을 넣었고 오시멘도 계속해서 골을 넣고 있는 초반에 좋은 공격력을 보이고 있는 선수들이 있음에도 이날 데뷔골을 넣었고 또 완벽한 수비를 보여줬던 김민재 선수를 원샷으로 잡아주면서 주목했습니다. 김민재 선수 2경기 만에 이탈리아 세리에 A 최고의 수비수로 우뚝 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경기는 이탈리아 리그의 강호 중에 하나인 피오레
피오렌티나와 빅매치입니다. 지금까지 베로나전, 몬차전은 어떻게 보자면 나폴리보다 훨씬 경기력이 떨어지는 팀과의 경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경기는 피오렌티나 결코 만만치 않은 팀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실력을 정말 확인해 볼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8월 29일 월요일 새벽 3시 45분에 경기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주중 경기가 빡빡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김민재 선수의 체력 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9월 1일 목요일 새벽 3시 45분에는 레체와 올 시즌 두 번째 홈 경기 펼쳐지고요. 9월 4일 일요일 새벽 3시 45분에는 또 다른 강호 라치오와 원정 경기가 이어집니다. 김민재 선수 이 경기뿐만 아니라 8월 25일 목요일에 확정될 챔피언스리그 본선 조별리그 대진 추첨을 통해서 9월 달에는 챔피언스리그 무대에도 나서게 되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이탈리아 무대 도전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도전 모든 소식, 현지 반응 분석까지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